꽃님이님들, 요즘 뉴스 보시면 집값 이야기가 매일 나오죠? 오른다, 내린다. 규제한다, 푼다. 정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를 맞히자는 게 아닙니다. 2026년을 전후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선택이 왜 집값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치 일정부터 세금 구조, 금리 기조까지 전부 엮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잡는 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만 마음먹으면 집값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세금도 건드리기 어렵고, 규제도 풀기 어렵고, 금리도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론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로 꽃님이님이 가장 궁금한 점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길로 한번 가보시죠. 아시죠? 말하는 대로 꽃길 빨리빨리. 꽃님이님들은 모두 꽃길 걸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계세요. 62세 박영태님이라는 분인데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폭등한다 하고, 어떤 전문가는 폭락한다 하고, 정부는 또 규제 이야기만 반복하고요. 박영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정부가 진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냐고요. 규제 하나 더 추가하면 가격이 진짜 내려가는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집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요. 지금은 정부도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정치 일정이 있고, 세금 구조가 있고, 표심이 있고, 경제 상황이 있어서 건드릴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거든요. 이걸 모르면 정부 발표만 믿고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부동산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이 정확한 정보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2026년이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 판단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원칙이 꽃님이님의 부동산 결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정부가 왜 손발이 묶여 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고민하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급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보유세 카드를 꺼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급 대책부터 보면요. 정부는 1월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뭔가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집값이 바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은 실제로 입주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요. 즉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정책을 쭉 분석해 봤는데요.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오히려 집값이 오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서울 강남권 같은 곳은 공급 대책이 나와도 공급량 자체가 적으니까 가격 안정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공급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노도강, 금관구 같은 일부 지역은 억울하게 묶였다는 인식이 강하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고 정치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튀면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거든요. 야당이나 언론에서
부동산 부양책이라고 공격할 게 뻔하고 표심이 이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려면 2월 이전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1월에 공급 대책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2월까지 확인될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 규제를 풀 수 있는 정도예요. 그것도 전체를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한 곳 몇 군데만 선별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꽃님이님이 주목하셔야 할 건 타이밍입니다. 만약 2월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신호예요. 선거 이후라는 건 빨라야 7월, 늦으면 연말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시장은 규제에 묶인 채로 반년 이상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유세는 어떨까요? 이게 가장 복잡한 카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보유세 인상은 집값을 잡기 전에 표를 먼저 읽습니다. 이미 정치권에 강하게 학습이 된 내용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종부세 인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보유세는 시위가 아니라 투표로 조세 저항이 나타납니다. 특히 1주택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본인들은 투기꾼도 아니고 평생 일해서 집 하나 마련한 건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요. 이게 표로 연결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는 보유세 인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집값을 잡고 싶어도 선거 전에는 손도 못 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세율을 안 올려도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보유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 인상 구조예요. 2025년에 집값이 오른 만큼 2026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2026년 고지서에 세금이 늘어나서 나옵니다. 정부가 아무 정책도 안 했는데 세금은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거 이후인 2027년 고지서에는 체감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집값 상승분에다가 현실화율까지 올리면 2027년 고지서는 정말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즉 정책이 없어도 세금은 올라가는 상황이고 선거 이후에는 정책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세는 어떨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면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된다는 게 정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봐도 보유세 중심 구조가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거래세 인하는 바로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자 혜택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이게 선거에서 치명적이에요. 야당과 언론에서 집중 공격하고 서민들이 박탈감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보유세도 부담, 거래세 인하도 부담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정부가 손발이 묶인 이유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7세 최경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방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서울 집값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가 뭘 하는 거냐고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요. 정치 구조상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요. 꽃님이님도 뉴스를 보실 때 이 구조를 이해하고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정부 발표가 나와도 실제로 실행될지 안 될지, 언제 실행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는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준금리 0.25 인하. 인상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25년간 시장을 분석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한국은행의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0.5 이상 인상 같은 강한 시그널이 나오면 주식이 먼저 흔들리고 집값은 후행 지표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유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은행도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환율 문제가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결국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걱정되고 내수 침체가 심화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지금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가 생긴다면 미국 연준의 기조 전환이나 국내 경제 위기 같은 큰 이벤트가 있어야 해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집값도, 소득도, 주식도, 산업 전반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서울 집값은 이제 노력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월급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산으로 다시 자산을 사는 구조예요. 제가 분석한 통계를 보면요. 2020년 이후 서울 아파트 구매자 중 60% 이상이 기존 주택 보유자였습니다. 즉,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첫 집을 마련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양극화의 실체입니다. 월세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월세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구조적 흐름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월세 가격도 오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은 안 오른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실질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인데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요. 이게 계속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럼 2026년은 왜 변곡점이 될까요?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모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일정상 선거가 있고 세금 구조상 고지서 폭탄이 나올 시기고 금리 기조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시기예요. 무엇보다 정부가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선거 전에는 손발이 묶여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갑자기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됩니다. 만약 보유세를 강하게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규제를 풀고 공급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도 정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혼선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정책 발표가 나와도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발표와 집행 사이에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꽃님이 님도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둘째는 타이밍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타이밍 맞추는 건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본인의 실수요와 자금 능력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셋째는 전체 그림을 보세요. 집값만 볼 게 아니라 금리, 세금, 정치 일정,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넷째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부동산은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5년, 10년을 보고 접근하셔야 해요. 만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생애 주기와 자산 계획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세요. 매출을 받으셨다면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집값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정부는 정치 일정, 세금 구조, 표심, 경제 상황 때문에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 대책은 즉각적 효과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선거 전에는 풀기 어렵고 보유세는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 없고 거래세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금리는 한국은행도 딜레마 속에 있어서 쉽게 움직이기 어렵고요. 결국 2026년 선거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가능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발표만 믿고 기다렸다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기 등락이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다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실수요와 자금 능력에 맞춰서
맹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본인의 주거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지금 사는 집이 본인의 생애 주기와 맞는지, 대출 상환 계획이 안전한지, 월세 부담이 감당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타임의 집값 상승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꽃님이님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에 응원합니다. 꽃길로 꼭 가봐요 우리.